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장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중앙원주사무교육연구원에서 부탁을 받고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6번에 걸쳐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시작을 해서 36강까지 있습니다. 손실보상 개강부터 시작을 해서 36강까지 가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의신청서 17강, 16강 수용재결에 대한 문건 작성, 그 다음에 지정물에 대한 영업보상, 지정물 및 영업보상, 그 다음에 소장, 요 4개가 있죠. 요 4개 부분은 실전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관련했던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변형해서 소개를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미해서 교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는 교환에는 없지만 행간의 의미 내지는 실무에서 어떻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포함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36번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토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들을 나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보상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한 거 헌법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칙, 실무기준이죠. 근데 실무기준은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실무기준은.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나와 있는 행정부가 이제 중토위라고 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래서 중토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협회 내규를 가지고 또 이제 업무를 좀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들 유권해석 있죠. 이거 이거는 교통부, 지금 국토교통부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거기서 유권해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편람들도 이제 중토위에서 만들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 등이라고 합니다. 법규 등.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법원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부분들은 요거죠. 헌법, 법, 령, 규칙, 요지기,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감칙, 여기까지는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꼼꼼히 살펴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패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요건이 뭐라고요? 적법해야 돼요. 특별한 희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희생에 따라서 보상이 법으로 규정되라. 적법한 공영침해 있죠. 국 및 권익에 대한 침해, 특별한 희생이 뭐라고요? 특별한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을. 그리고 판단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은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명시가, 보상의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되고 법률에 따라서 보상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면 입법보상이라고 하죠. 입법보상이에요. 법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상에 관한 규정이 꼭 반드시 손실보상법, 토지보상법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법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일반법으로 토지보상법을 얘기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또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요거는
땡땡 4구역 정비사업지역. 이거가 뭐냐면 이거는 협의의 토지보상 지역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이에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그 제가 직접 이제 했던 데인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여기 성북구 장이동이죠.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서울의 강북 지역들이 거의 다 재개발 지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장이동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신 저의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장물 갖고 있었죠. 그 땅의 그 보상 금액이 어떻게 돼요?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평가서를 보자. 자, 평가 개요. 어떻게 평가 개요가 뭐고, 사업 개요가 뭐고, 대상 토지에, 내 땅에 개항이 어떻고, 내 땅에 대한 토지가격 산출 근거, 표준지는 어떤 걸 썼는지,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포함된 감정평가서, 만약에 지정물 같은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포함된 지정물, 이런 거를 내가 보고 싶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감정평가서를 한 거에 한 5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50쪽. 5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50쪽이 뭐라고요? 감정평가사 A, B, C라고 있었죠?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사, 시도지사 측 감정평가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그렇죠? 그럼 50페이지 곱하기 3이죠? 이런 거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분석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토지하고 이제 지정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럼 영업보상하고 만약에 지정물. 이거는 뭐냐면 땅 위에 집이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 건물은 지정물 보상. 자, 이거는 뭐예요? 역시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본인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거죠. 이건 땅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건물, 남의 땅 위에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남의 땅에서 내가 건물 지어놓고 내가 영업하는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어디예요? 요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래됐어요. 검단 신도시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공장을 갖고 계시면 영업보상이에요. 영업보상. 검단 신도시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고 영업하신 분도 있고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영업하신 분도 있고요. 남의 땅 위에, 남의 건물에 임차받아가지고 영업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취업보상, 영업보상과 관련된 근거를, 감정평가를 내놔라. 마찬가지죠. 평가 내용. 그러니까 물건, 영업시설, 지정물. 그 안에 이제 공장 기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면 영업시설, 지정물 이런 거를 산출 근거를 제출해라. 그래서 청구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정보공개 청구서 해서 이제 청구인,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LH가 사업시행자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보세요. 구리 갈매 지역이에요. 경기도 구리시 있죠? 구리시 이제 갈매동에 있는 공공주택지구고요. 사업시행자는 LH였어요. LH와 관련된 그쵸? 보상금, 지정물, 영업보상에 대해서 세계 감정평가 업체의 감정평가서를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아까 그대로 적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전자파일로 보내달라. 그 다음에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 얘기예요.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 다음에 수수료는 이거는 감면 사유.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자 보세요. 청구인 쓰고 다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요렇게 그러면 요 메일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고. 보세요. 10일 아니죠? 처리 기간 10일이에요. 언제 났냐면 2021년 2월 23일 날 했어요. 정보공개 시스템에다가 법전 양식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출한다. 인터넷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일 안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날짜를 적고, 접수증 적고, 이렇게 보내세요. LH공사 기준. 그쵸? 이렇게 해서 피청구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종이문서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020년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종이문서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청구만. 그래서 정보공개 포털. 그렇죠? www.open
go.kr 여기다가 이제 제출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